자, 그럼 상권 관련된 디테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위치랑 확장이동 또는 2호점 오픈 예상 위치는 사실상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둘 다 강남역을 베이스로 할 건데 이런 거겠죠? 기존에 있던 곳은 강남역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상상.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강남역에 대한 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흥가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위치에서 강남역이라고 하는 향기를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뀔 곳, 확장 이동 또는 2호점의 오픈 예상 위치를 보면 누가 봐도 강남역.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이게 강남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위치를 보면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서 직장 인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인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용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위치는 경쟁사가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이 표시 중에 이 녹색 부분들이 직장 인구들이 많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늘색 쪽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주 구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주 관련된 부분들로 살롱 기존 위치 를 이야기를 하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거주자들 입장에서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더 나아가서 이제 자가가 됐건 아마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층, 그러니까 살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괜찮은 고객들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면 개포동이 있잖아요. 그 개포동 역시 그렇게 큰 뭐랄까 거리 차이는 없어. 걸어 다니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멀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존 살롱에서도 사실 그 백포동에 있는 고객도 유입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주차 시설이라든가 발렛의 여부에 따라서 분명 가능성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담당 디자이너가 어떠한 시그니처를 갖고 있느냐 또는 그 살롱이 무엇으로 유명한 브랜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충분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옮겨지는 이 포인트 확장 이동 또는 2호점 오픈 예상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녹색 부분들의 중심이죠. 직장 인구가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인지도가 명확한 곳일 수 있잖아. 그래서 SNS 유입에 적합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지. 지금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2호점 또는 확장 이동할 그 위치 오른쪽에 그 위쪽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 위쪽이라기보다는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화면에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 자, 지금 여기가 신세계 강남점 고속버스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곳이야. 그 위에는 잠원부터 해서 신사까지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고 여러분 여기가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세대수도 굉장하지만 뭐 집값이 몇십억 을 호가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힘이 되죠. 굉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들 다 있을 거고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주하는 그 거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대로까지 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주차가 가능할까? 정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주차가 되지 않는 강남역을 올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퀘스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포 지역, 그러니까 반포를 강남을 아까 설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반포 지역의 그 고객들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 이게 이제 반포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 연령대가 낮지 않을 거란 말이야. 설마 이 몇십억짜리에서 20대가 주인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20대 고객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 자녀들은 있을 거라고. 그 자녀들이 강남역에 적합할 수 있죠.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반포 지역에 있는 살롱보다 강남역에 있는 살롱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죠. 자녀들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런 상황들로 봤었을 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프리미엄도 드러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선 반포 지역의 고객들, 반포의 메인 고객보다는 자녀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기존 고객의 이동도 어렵지 않다. 물론 그 약간 무드는 다를 것 같아. 역삼동과 강남대로 물론 둘 다 역삼동이야. 하나가 역삼 1동이고 하나가 역삼 2동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동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도시가 주는 그 환경이 주는 무드는 분명 다를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곳이 조금 더 어떻다, 조용하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다면 확장 이동하거나 2호점으로 예상되는 곳은 그에 비해서 조금 번잡하다, 시끄럽다, 사람이 많다 라는 부분들로 구분돼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게 기존 위치를 접고 아예 확장 이동을 할 것이냐 또는 기존 위치를 두고 2호점을 시작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는 사실 두 도시의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약간 무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이어갈까요? 두 사이트의 시기별 매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주중, 주말, 그리고 요일별 월 평균액과 매출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화면 보시죠. 사실 기존의 위치랑 옮겨질 수 있는 그 위치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주는 이미지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도시가 움직이는 어떤 형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몰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동인구,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구, 어떤 사람들은 거주인구 이렇게 구분될 거 아닙니까? 위치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다 보니까 아마 그 비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이 여기서 절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많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직장인구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강남역을 기준으로 직장인구가 엄청 많다 보니까 기존 사이트와 옮겨질 사이트에서 직장 인구의 비중도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다시 화면을 보시면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 날 두 사이트 모두 여유롭습니다. 매출이라든가 건수가 다른 때보다 조금 낮아. 자, 여기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직장 인구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땐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업무에 대한 부담, 에너지 소모율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모든 비즈니스가 이게 주간 보고나 주간 그 실행 플랜이 이제 일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일의 시작. 다시 말해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신적 그런 피로함 자체가 살롱을 찾게 되는 것을 조금 막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우리 분야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 쉬는 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상권 분석표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딱 정해진 거지. 예를 들면
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사람이 많아요. 특히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보기와 달리 수요일날 사람이 많아. 매출도 많아. 그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분명 그 도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게 직장인구 외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일한 그런 오피스업을 제외한 자영업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쉬는 날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는 날이 대부분 월요일과 화요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도 오랜 시간, 물론 오랜 시간 장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쉬어도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직장 인구들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면 직장 인구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업무에 대한 피로함이 높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그런 자영업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근로자들 역시 일주일 안에서 어떤 요일을 기준으로 쉬어야 할까라고 하면 월요일과 화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누가 봐도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에 매출이 적거나 매출 건수가 적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하다. 양쪽 다. 1번 근로자들이, 오피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다. 일이 많다. 2번 자영업자들 및 소상공인들이 쉬는 날을 정한다라고 하면 해당 요일들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아마 매출이 적고 건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누가 봐도 이때 적으니까 디자이너들이나 인턴들의 경우는 쉬어도 되지 않나? 그치? 사람이 적고 매출이 적다, 건수가 적다라고 하면 이때 조금 덜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덜 일할 수 있다는 게 10명의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 10명의 디자이너 중에 그 핵심 디자이너들은 이때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핵심 디자이너 누구? 고매출자. 매출이 높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 좀 쉬어줘야 어차피 고객의 총량에서 고객 자체가 적은 일정이니까 이들은 이때 좀 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 매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것도 방법이지. 매장 전체가 이때 문을 닫고 같이 일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매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 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었을 때는 디자이너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평 된다라고 쳐. 그러면 40평 되는 공간 10개 이상의 경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이너 숫자가 적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도 생각보다 잘 되는 곳은 아니구나. 또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또는 인턴들 입장에서 공허하고 바쁘지 않은 그런 약간 여유 있는 공간? 바쁘지 않는데 공간에 여유로움이 있는 거야. 이러면 생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 되게 한가하네? 우리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긍정적이지 않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선 소수의 인원들이 그 넓은 공간을 케어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소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때 문을 닫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해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일요일이 되게 애매한 거야. 일요일이 수요일보다 매출이라든가 건수가 적다? 아마 일요일 날은 빨리 끊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봐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오는 게 또는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 일요일 날은 조금 한 오후 한 4시 이후에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왜? 다음날 일을 하러 가야 할 사람들의 양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분명 이때는 좀 일찍 끝나도 괜찮지 않나? 라는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게 복지로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슨 말이야? 일요일날 우선 고객 수가 적고 일요일날 일찍 고객의 방문이 끊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좀 영업시간을 좀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좀 빨리 모두가
영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꽤 괜찮은 활용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 나아가선 핵심 디자이너 중에 난 반드시 일요일날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떻다? 고객이 적다, 매출이 적다, 건수가 적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사이트 모두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 그래서 주중보다는 주말이 조금 더 바빠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금요일. 충격적이야.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이 수요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간대별 매출 또는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두 사이트 모두 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언제가 가장 바쁜가? 2시부터 6시까지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시부터 11시까지가 그 다음인데, 그럴 것 같긴 하죠. 그쵸? 오전부터 머리를 할 것 같진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기존 살롱의 규모와 이제 옮겨질 곳, 그게 확장 또는 2호점이라고 들어갔었을 때, 기존 살롱보다 옮겨질 곳의 크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크다 보니까, 2배 이상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존의 그 위치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이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대 자체가 딱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아마 14시부터 20시까지가 가장 핫하지 않았을까. 뭐 더 나아가면 한 9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치 타임이라고 해서 6시간이 가장 피크일 건데 이 6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부분들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규모가 작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몰렸을 때 그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손이 굉장히 빠르고 합이 굉장히 잘 맞아. 그러면 뭐 소화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 능력이 가능한 거지 이게 힘든 건 힘든 거잖아.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예상해 보고요. 이게 확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2호점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위치가 전환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규모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고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6시간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따가 뭐 좀 소개를 더 하겠지만 6시간 동안 누가 올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일 거예요. 무슨 말이야? 신규량과 재방 고객,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신규 고객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신규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통해서 머리까지 고민하는 그 과정에 시간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하는 것과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는 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6시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재방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6시간은 해볼 만한 거야. 같은 6시간이라 하더라도 러시타임이. 그래서 신규보다는 재방이 많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아마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많아질 수 있는 옮겨진 자리 확장 이동 또는 2호점의 예상 위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옮긴 부분들에 되게 여러 가지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고객이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확장 이동을 한다라고 쳤을 때 기존 고객이 온다도 있지만 기존 고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규모를 늘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신규량이 많아지는 그 상황들을 감당해야 돼요. 신규의 양과 재방의 고객이 어떻게 만나는 접점일 거니까 6시간 동안 갑자기 만날 거니까 이때 시그니처를 보유한 디자이너의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신규라 하더라도 보유한 시그니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병목 현상, 그러니까 고객에 몰려서 그 몰린 사람들을 해결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풀어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레이어드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신규와 제방을 같이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레이어드라고 하는 그 시술에 대한 경험치가 많고 익숙하고 나만의 패턴이 존재하고 그러면 신규든 제방이든 내가 아마 큰 무리감 없이 동일한 시간과 패턴 안에서 고객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신규보다 제방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딱 언제 바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프리랜서의 그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과거와 달리 프리랜서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고객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이제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잖아. 인턴은 상관없어. 인턴은 이제 근로자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내 고객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디자이너가 사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매장의 그런 합의점 안에서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가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율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고객이 몰리는 이 시간대에 신규로 몰아닥치는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야. 이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한 운용은 뭐 피할 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강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 시간대에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시간대에는 디자이너가 상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턴이 그 디자이너를 서포트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면 먼저 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베네핏을 준다든가 아니면 디자이너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들 이게 이제 뭐 출퇴근에 대한 부분들이 자율이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대에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점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영이 될 수 있죠. 아니 누가 봐도 이때 몰리는데 그 몰리는 상황에서도 분명 어떤 디자이너들은 이게 이제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 그 예약이 베이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시간 전에 예약이 없으니까 가야 되나? 라고 하기에는 해당 사이트는 30분 전에도 예약을 하고 올 수 있는 여건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합의점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통제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디자이너들과 이제 이런 상권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이 시간대에는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 시간대는 시간당 몇 명을 소화하면 좋겠다. 이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턴이라든가 공간은 또는 시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포터는 매장이 이 정도로 준비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합의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거 없이 운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염두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 연령대별, 월 평균 매출액과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보시면 기존 위치랑 확장 이동 또는 2호점 예상 위치에서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양쪽 다 공통분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면 아름답습니다. 우선 여성이 베이스예요. 여성이 베이스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게 퀄리티가 높은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음이 이제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40대보다 50
30대가 더 많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선 30대는 메인입니다. 기존에 있던 상권이나 이제 옮겨질 곳의 형태에서 30대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이 40대보다는 50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소한 차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에서 이제 50대들을 타겟팅한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타겟 연령에 대한 부분들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 그리고 50대 여성의 니즈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30대 여성은 아무래도 본인이 현재 20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아직까지 욕심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40대 여성부터 시작될 거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여성의 미혼이다 또는 40대 여성의 직급이 높다 또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40대는 30대의 변화를 베이스로 해서 40대의 장점인 살롱에 대한 경험치를 토대로 이런 담당 디자이너나 나에게 딱 맞는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0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50대부터는 이제 타협점이잖아. 아, 내가 미용실에 간다 하더라도, 살롱에 간다 하더라도 장원영이 될 수는 없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연령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변화, 비포 앤 애프터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원래 자신이 하던 그런 시술 또는 디자인 중에,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길 원했어 라고 하는 경험을 토대로 또는 자신에게 맞춰진 그러한 솔루션을 살롱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30대, 40대, 50대에 대한 마케팅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이게 마케팅에 대한 이 구분 자체가 30대, 40대, 50대잖아요. 그러면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뭐 모든 브랜드가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할 일이 많다.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30대를 기준으로 한 변화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스타그램의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대와 50대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 살롱이라든가 디자이너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자신의 그런 불편 요소를 아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보겠지만 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관심 있게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 리뷰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게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뭐 인스타가 됐건 뭐 리뷰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가 됐건, 이건 고객한테 우리 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정보를 알리는 과정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건 뭐야? 정보를 알려서 고객이 왔어.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비극이 시작된다는 표현 좀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잘해야 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머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자이너가 시그니처를 보유했다 보유하지 않았다에 대한 부분들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 모두 시그니처가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고객이 들어올지는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대 고객이든 40대 고객이든 50대 고객이든 신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신규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30대가 걸리느냐 50대가 걸리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20대 초중반의 신입 디자이너라고 칩시다. 이 신입 디자이너가 50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만족을 시킬 수 있어. 정말 교육 잘 받고 정말 막 서비스가 좋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가 누구에게 배정될지 알 수 없고 누구를 예약으로 신청해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이트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머리를 다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하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남이잖아. 강남이라고 하는 그 기본, 그 지역이 갖는 프리미엄 값이 있다 보니까 고객은 기본적인 기대값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지. 강남이니까 물론 강남, 뭐 청담과 압구정 뭐 등등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잖아. 그럼 고객은 분명 기대감을 가지고 샵에 들릴 건데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 디자이너들이 준비가 좀 덜 됐다.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기대한 크기만큼 클레임의 크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뭐야? 그러면 30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뭐가 있지? 네이버 인기 스타일 안에서 뭐가 있을까? 50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물론 공부한 그 디자인을 고객이 100%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니즈가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 디자이너들은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 아마 선배들 또는 스승들의 그런 고객 관리하는 방법론, 고객을 시술하는 그런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 자신이 채워나가야 할 그 포인트를 분명 찾아 나설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볼 때는 여성이 주가 되고 30대부터 50대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엄청난 무기, 축복 같은 그런 행복함이 있지만 그 양면, 그 다른 면에서 바라봤었을 땐 머리까지 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머리까지 되게 잘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디자이너들은 아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사이트입니다.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체를 이 상권 분석표를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